안녕. 천원중 3학년. 오랜만에 선생님이 다시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어요.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이제 등교 계약 이후에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이 있었는데 잘 들었겠죠? 2주 정도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듣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하려니까 여러분도 조금 어색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2주 만에 지금 이걸 다시 찍으니까 또 다시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수업을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대단원 4, 설득의 힘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는, 이번 주 첫 번째 시간에는 의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설득의 힘 전체 단원에 대해서 한번 본 다음에 그 모든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이라는 단원의 내용 학습을 같이 했었죠. 여기서 핵심은 뭐였나요, 얘들아? 처음에 오프닝 영상에서도 나타났듯이 뭐가 되어보자는 것이 핵심일까? 이 단원에. 그렇지. 논리왕이 되어봅시다.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기예요. 논리왕이 되자.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논증 방법을 파악을 하게 되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 논증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수업 순서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여기 단원명에 들어있듯이 논증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논증에 속해 있는 큰 유형이 있어요. 큰 가지 유형,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득 방법의 유형은 이거는 원래 소단원, 2단원에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건데 지금 처음 대단원 들어가다 보니까 EBS 선생님께서 핵심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설득 방법의 유형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제출한 18, 19차 과제를 피드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퀴즈, OX 퀴즈 두 문제를 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종이 쳤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논증. 그러면 논증 방법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될까, 얘들아? 논증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앞에 오프닝 영상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논리왕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 왜 논리왕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보통 우리의 막 논리력을 가지고 해야 될 때는 상대방을 뭐 해야 될 때 많이 우리의 그런 머리를 쓸까? 야, 너 뭔 헛소리야. 넌 뭔 소리야.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말에. 왜 그런 말을, 왜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설득을 잘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얘들아, 설득은 뭐야, 설득? 설득은 이걸 말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신념, 행동, 태도를 변화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예요. 이런 거예요. 야, 너 그거 입고 있는 옷 벗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 선생님 왜요? 저희 너무 추워요. 에어컨을 너무 틀어서 하복이 겉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아, 그래? 그렇게 춥니? 그러면은 이제 춘추복과 하복의 혼용 기간이 지났으니까 겉옷을 그럼 입으세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겉옷을 벗어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말을 하니까, 합리적으로 말을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겉옷을 입고 있어도 되겠다. 선생님의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의 생각이 바뀌었죠. 이런 것을 설득한다 그래요. 상대방의 생각이나 주장을 내가 바꾸는 거야. 말로 이기는 거지, 말로. 이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논증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논증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얘들아, 논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논증은 얘들아, 내가 주장을 해야 돼. 근데 이 주장에 대한 뭐가 꼭 필요할까? 내가 내 의견을 말하고 싶어. 선생님, 학교에서 겉옷을 입게 해주세요. 선생님,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지 말아주세요. 혹은 친구야, 너가 먹고 있는 거 한 입만 줘. 이것도 주장이 될 수 있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내 주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이 상대방한테 먹히려면, 그치? 상대방이 내 말에 따라서 바뀌게 하려면 뭐를 들어야 될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거예요, 근거.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논증. 논증의 핵심 단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근거. 그리고 그 근거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주장, 근거와 주장이 논증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논증의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이렇게 귀납과 연역법이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생소한 단어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하려고 해보세요. 이해. 그리고 귀납 안에는 새로운 귀납에 포함이 되지만 귀납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진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유추예요. 귀납은 우선 뭐냐?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야. 구체적인 사실을 나열을 한 다음에 그 구체적인 사실들 속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꺼내오는 거고요. 유추는 뭐냐면 구체적인 사실이야. 근데 그 구체적인 사실 간에 유사성이 있어요.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을 이 A와 B를 들어서 갖고 와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연역은 귀납의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 원리나 법칙을 먼저 제시를 해요. 근거로 제시를 한 다음에 그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으로 내세우는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논증 방법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근데 이게 귀납이구나, 연역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야. 그러면 하나하나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귀납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귀납법은 얘들아, 귀에 이게 뭐야? 기역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 선생님 이렇게 외우거든. 귀납법은 기역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근거를 구체적인 사실 먼저 들어야 돼. 기역. 구체적 할 때도 기역이잖아. 선생님 이렇게 외우거든. 기납 구체적 사실. 여기 보면 얘들아 공익 광고예요. 옆에 보면. 근데 보면 담배가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담배가 유발하는 치명적인 질병 8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이 그림 하나하나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첫 번째는 담배는 폐암을 유발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두 번째는 담배는 방광암을 유발한다 라는 문구도 있고요. 담배는 구강질환을 유발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담배가 유발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에 이 사람이 이 광고가 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결국에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 흡연을 하지 말자라고 이 공익 광고를 보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설득해서 흡연자가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는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치? 근데 여기서 이렇게 흡연은 건강에 해로우니까 흡연을 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8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방법을 얘들아 뭐라고 한다고? 귀납법이라고 해요. 귀납법. 여기가 근거지.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일반적인 원리를 주장으로 내세우는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유추법이야. 유추법도 귀납법의 한 일종이야, 얘들아. 그러면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와서 어떤 일반적인 원리, 주장을 하려고 하겠네요. 그치? 주장을 일반적인 원리로 하려고 하겠지. 그러면 귀납이랑 유추랑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유추법이라는 새로운 논증 방법이 생긴 거겠지. 유추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선생님 되게 공감했어. 선생님도 요새 약간 사람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친구는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을 친구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사회생활을 하거나 너희들이 대학만 가도 그래. 지금 우리 반 안에서도 너희들이 다 선택한 친구들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학년 2반인데 3학년 2반 친구들이 모두가 다 같은 반이 되고 싶어서 선택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친구도 있겠지만 나랑 마음이 좀 안 맞고 성향이 다른 친구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신경을 많이 써야 될까?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버스 운전에 비유를 했어요. 교과서에 보면. 그래서 버스 운전은 구체적인 어떤 예지 사실. 버스 운전을 할 때 싫은 사람을 쫓아가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버스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버스 기사야. 근데 내가 버스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없어요. 버스를 타고 나면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말을 안 하는 되게 조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 얘들아. 이 사람을 선택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두 마찬가지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에 맞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랑 싸운 사람도 있고 나한테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나는 좋은데 그런 식으로 인생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선택은 할 수 없는 거야.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뭐 길을 가다가 만나거나 일을 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해보래. 내가 그 사람을 절단하려고 하는 거야. 봐야 되는데 3학년 2반 우리 친구들인데 그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어. 걔를 3학년 2반에서 쫓아내고 싶어 하는 거야. 쫓아낼 수 있어 없어? 쫓아낼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선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자꾸 그 사람한테만 신경을 쓰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 사람한테 신경을 자꾸 쏟으면 쏟을수록 뭐가 힘들어진다?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이끌어낸 주장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인생에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거나 누구 싫어하는 사람을 한테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마라. 그러면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면 네 인생이 너 자신이 힘들어진다 라는 것을 일반적인 원리로 이끌어낸 거야 얘들아. 이게 유추법이에요. 뭐냐? 버스 운전과 인생의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까 얘들아? 공통점이 있어요. 유사성이 존재하면 유추법이야. 만나는 사람을 정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구체적인 사실이. 그래서 이 공통점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을 뽑아서 일반화시켰어요. 뭐라고?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일반적인 원리로 도출을 해서 주장을 한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야지 너가 힘들지 않아. 이렇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유추법이라고 해요. 귀납법도 봐봐 얘들아. 귀납법도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냈죠. 유추법도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냈어. 근데 구체적인 사실 간에 어떤 유사성이 존재하면 유추법이다. 유사성이 존재하면 유추법이다. 됐어요? 예시로 선생님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주장이 되겠죠? 위에가 근거가 되고 다음은 연역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연역법은 뭐냐? 아까 귀납법은 기억으로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연역법은 이응이자 이응. 일반적인 원리, 이응. 연역법,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글이 연역하는 논증 방법이에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얘들아. 일반적인 원리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거 사실이야? 확실해? 확실하죠.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야 연역법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팩트야. 팩트.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팩트. 근데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래 얘들아. 소크라테스라는 거는 인간이래. 사람이래. 손은지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일반적인 원리야. 그치?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거는 반박할 수가 없는 객관적인 팩트잖아. 손은지는 인간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면 어떤 것이 주장으로 나올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사실. 소크라테스는 죽을 것이다. 죽는다. 손은지는 죽을 것이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원리를 근거로 들어요. 모든 인간은 죽어.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야. 일반적인 원리예요.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구체적인 사실, 구체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죽을 거야. 한 사람에 국한됐어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죽을 거야. 구체적인 사실을 갖고 왔어요. 이것이 주장이 돼요. 이것이 연역법이에요. 그러면 기납법이랑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쉽겠지, 얘들아. 연역법은 일반적인 원리를 근거로 들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거였다면 기납법은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일반적인 원리를 주장을 하는 거였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귀납법을 아예 선생님 적용을 해볼게요. 귀납법에서 첫 번째, 소크라테스는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구체적인 사실이네. 그치?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니까. 두 번째 한 가지 또 선생님 들어볼게요. 간디는 죽었다라고 했어요. 간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럼 간디는 죽었다. 근데 개인이에요. 간디 개인이 죽은 거지, 사람이. 그 다음에 윤동주는 죽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이 죽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시인이. 방금 누가 구경을 했어요. 유땡땡 군과 라땡땡 군이 구경을 하다가 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간디는 죽었다. 윤동주는 죽었다. 이거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사실이에요. 그쵸? 이거를 가지고 내가 주장을 하고 싶은 거야. 뭘 주장을 하고 싶냐?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위에 게 근거가 되고 이 밑에 게 주장이 되는 거야. 어때 얘들아? 연역법과 기납법의 차이 이해됐어요? 완전 다르지. 연역법은 일반적인 원리를 근거로 들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어떤 걸 주장을 하고 싶은 거야. 기납법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막 모았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원리를 주장을 하고 싶은 거야.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설득 방법이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방금 전에는 근거와 주장의 논증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떤 근거를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근거와 주장의 내용에 따라서 귀납, 연역, 유추 이렇게 나눌 수 있었죠. 그 다음엔 설득 방법이에요, 얘들아. 설득을 하는데 우리가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 가지 설득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성적 설득이야. 이거 논리야, 진짜 논리적으로. 뭔가 팩트를 들이대는 거지. 수치를 갖다 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 숙제 지각하면 될까 안 될까? 지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지각을 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한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하게 되면 스쿼트를 5번씩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이성적인 설득이야. 논리죠. 근데 감성적 설득이야. 감성적 설득은 뭐냐면 감정에 기대는 거야. 감정. 이런 거야. 옛날에 요새도 좀 난리인데 흑인이 인종차별을 많이 받아서 흑인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근데 그래서 흑인의 폭동이 일어났대요. 근데 거기 주지사가 백인이었던 거야. 근데 백인이 나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겠지. 흑인이 죽었으니까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백인이 나가서 말을 한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행동이었대요. 근데 그 백인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폭동을 멈춰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 자기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뭘 들었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도 이제 혼혈이어서 흑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들도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폭동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폭동을 멈춰주세요 라고 해서 진짜 그 흑인 폭동이 멈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야.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나와서 백인의 주지사가 나와서 여러분 흑인 폭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손실이 이만큼 있고요. 인명 손실이 이만큼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어. 뭐라고 설득했어? 여러분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흑인의 혼혈의 아들을 그런 것으로 인종차별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 압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에 호소한 거야? 이성이 호소한 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한 거야. 공감하면서. 그것이 감성적 설득이에요.
그 다음에 인성적 설득은 뭐냐? 사람의 됨됨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런 거야. 맨날 지각하고 맨날 거짓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그래. 야, 너 성실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걔가 말하는 그 주장이 와닿을까? 야,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정말 바르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오늘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야, 조금만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너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얘들아, 같은 말이야. 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말하고, 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이 더 와닿을까, 나한테? 정말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더 와닿겠죠. 그런 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됨됨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 거야. 설득을 하는 거야. 그것이 뭐라고 하냐? 인성적 설득이라고 해요. 이걸 보니까 얘들아 어때? 사람의 모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평소 행실도 누군가를 설득할 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설득 방법에는 3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18, 19차 과제 피드백을 해줄게요. 여러 근거를 들어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근거와 주장을 같이 있어요.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방법이라고 했지? 논리적으로 이겨봐. 논증.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해서 논증이라고 한다. 논증에서 그러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제라고 하고요. 그 전제로부터 이끌어낸 주장을 결론이라고도 해요. 근거를 전제라고도 하고 주장을 결론이라고도 한다. 왜? 결국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은 결론이고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든 근거는 결론의 전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글의 뭐도 파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담배가 해롭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실을 왜 말할까? 결국에는 일반적인 어떤 원리를 주장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글의 뭐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전개 방식을 예측할 수 있고요. 글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실을 들었네? 그러면 주장이 나오겠구나. 일반적인 원리. 그래서 귀납법을 사용하면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주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글의 뭐를 판단하는 게 도움이 될까? 타당성이야, 타당성. 왜냐면 귀납법을 할 때 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시가 다 주장이 부합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부합이 안 됐어. 구체적인 사실이. 한 가지가 뭐가 틀렸어. 그러면 이거 틀린 내용인데 얘 왜 이렇게 주장하지? 글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논증 방법 중 구체적인 사실, 구체적, 기억 나왔네요.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 기억으로 시작하는 귀납법이라고요. 하고요. 5번,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졌어요. 비슷한 속성을 가졌어요. 2개 유사해요. 유추법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은 1. 그거 뭐야? 연역.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말했어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거기서부터 갖고 온 구체적인 사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연역. 설득 전략 3가지. 논리성, 논리왕으로 하는 거는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거. 이성적 설득 전략. 감정에 호소해요. 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네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기뻤는지 알아. 감성적 설득 전략. 인격, 됨됨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 하는 말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다? 바르게 사는 사람 혹은 그 분야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은 사람. 선생님이 국어 얘기하는 거랑 선생님이 수학 얘기할 때랑 뭐가 더 믿음이 가?
국어 얘기할 때 더 믿음이 가겠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주장이 어떻다? 더 설득력을 많이 가진다 라고 하는 설득 전략이 인성적 설득 전략. 그 다음에 8번 교과서 191쪽을 볼게요. 거기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 있어요. 이 그림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한다 라는 주장이에요. 두 개 다 주장은 같아. 근데 어떤 사용된 설득 전략이 다른 거야. 왼쪽은 얘들아 뭐야? 적발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래. 이거 뭐야? 쓰레기 투기하지 마세요. 투기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 100만 원 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의 소중한 양심이래. 양심에 호소하고 있어요. 감정에 거울을 붙여놨네. 네 얼굴을 봐. 네가 버리고 있는 네 모습을 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감정에 호소해서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해요. 100만 원이라는 근거는 구체적인 수치, 객관적인 수치를 들어서 설득한 거야. 머리로 이해가 됐어. 감성적 설득 전략은 이거 뭐야? 당신의 소중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양심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지. 죄책감을 유발했단 말이야. 죄책감은 감정이니까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19차 과제 피드백 해줄게요. 첫 번째,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의 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가 질문이었어요. 뭐야 얘들아 이거? 글쓴이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바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수필이에요. 수필. 그럼 본문을 읽어보면 얘들아 본문이 2페이지짜리야. 굉장히 짧단 말이야. 여기서 나타나는 처음에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를 갑자기 들어서 얘기를 해요.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라는 거였대요. 왜?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걸까 얘들아? 탐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 하는 일이래요? 의심하는 일이래요. 의심.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글의 중간 부분에 과학자 3명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누구누구 나오냐? 파스테르,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철학자가 나와요. 철학자이자 과학자인데 되게 많이 들어봤지 얘들아. 이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 뭐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왔을까? 그렇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과학자 3명을 들어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면 의심으로 사람들이 모르던 진실을 알게 만드는 것을 말을 한다 얘들아. 우리가 너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의심 좀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 의심은 우리가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아니다. 의심이 해봐야 된다. 세상 사람들 말을 당연하다고 믿지 말라. 왜냐? 의심을 통해서 이제까지 새롭게 알게 된 과학적 지식들이 많다라는 거지. 의심을 통해서 마법사의 물, 마치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모르던 진실, 아니라고 생각하던 진실을 알게 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 본문에 사용된 논증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결국에는 이 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거야. 이 사람이 뭐 먼저 얘기했어 얘들아? 이 귀납법이야. 답을 먼저 말했네 선생님이. 귀납법을 사용했는데 왜냐? 귀납법은 기억이잖아. 그럼 구체적인 사실 먼저 들었어야지. 무슨 사례를 들고 있냐면 이런 사례를 들고 있어요. 파스텔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뭐냐면 미생물이 옛날에는 그냥 생겨난다고 생각을 했대. 근데 멸균 상태에서는 미생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파스텔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미생물도 생명을 지닌 존재구나. 뭔가 멸균돼 있으면 뭔가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미생물도 나타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파스텔가 처음에 발견했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뭐가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거야. 미생물은 생명을 지닌 것이 아니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파스텔가 의심한 거야. 미생물 이상한데? 그럼 미생물이 생길 수 없는 아예 무균, 멸균의 상태를 만들어 보자. 균이 아예 없는. 그래서 그 상태를 만들었더니 정말로 미생물이 안 생겼대 얘들아. 그 말은 뭐야? 미생물은 생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파스텔가 처음으로 발견을 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 갈릴레이의 사례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 철학자의 말에 의해서 어떤 철학자가 말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어요. 가벼운 사람과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뭐 강호동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예시로. 그러면은 누가 더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야? 위에서 떨어질 때 이렇게 낙하를 해보면 좀 너무 잔인한 느낌이지, 그치? 그럼 이렇게 하자. 포도 알갱이랑 축구공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뭐가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아? 축구공이 더 무거우니까, 크고 무겁잖아. 그러니까 축구공이 위에서 딱 떨어뜨리면 더 빨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해서 그럼 우리도 그런 거 같잖아. 무거우니까 더 빨리 떨어지겠지, 뭔가 무거우니까. 근데 갈릴레이는 이렇게 당연하다고 믿어지던 과학적인 진실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진짜? 진짜 무거울수록 더 빨리 떨어지나? 그래서 낙하 실험을 한 거야. 그랬더니 무게에 관계없이 축구공이든 포도든 똑같은 속도로 낙하를 했다는 거야. 이걸 발견을 했대요. 코페르니쿠스는 얘들아 지동설을 발견했대요. 그 전까지는 뭐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거야. 지구 주변으로 모든 행성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 태양도 돌고 화성도 돌고 지구가 중심이야. 근데 얘들아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했어. 지동설을 발견한 거야.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가 정말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사실. 지구가 태양계의 행성 중 하나다. 그래서 태양계 주변 돌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지. 근데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던 거지. 그런 것처럼 코페르니쿠스는 그거를 의심한 거야. 지구가 중심이라고?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더니 지구는 그냥 가운데서 자전, 축으로 그냥 이렇게 돌기만 하고 정말로 지구가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은 태양계였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사례 1, 구체적인 사례 1, 구체적인 사례 2, 구체적인 사례 3 이렇게 했어요. 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주장이 뭐였냐면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실을 의심해보고 그 진실을 바로잡는 것,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거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나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방법이다? 귀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논증 방법과 설득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히 논증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죠. 논증 방법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연역, 귀납, 유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은 귀납법이다. 일반적인 원리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냈대요. 귀납법이에요. 땡! 틀렸죠?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은 연역법이에요. 연역법. 2번. 자, 이 글은 얘들아 잘 봐. 이거는 유추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요새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진짜 목각 인형이었어. 정말 뻣뻣했어. 근데 선생님이 요가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할 때는 처음에는 동작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닿는 거 있잖아. 바닥에 손이 바닥에 안 닿았어. 엎드리면. 근데 이거를 5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이 동작을. 그러니까 이제는 이 손바닥이 바닥에 닿아. 선생님 너희들의 나중에 학교 와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게.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니까 너무 잘 된 거야. 선생님은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 학창시절에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수학 문제를 처음에 잘 못 풀었어요. 근데 이해하고 선생님한테 계속 가서 물어보고 반복해서 풀어보니까 잘 풀게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수능 때 수리 등급이 1등급은 아니고 2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잘 못하더라도 꾸준히 반복해서 한다면 잘할 수 있다. 무엇이든 간에 한우물만 팔아라는 말도 있잖아, 얘들아. 뭔가 반복을 성실한 자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잘하는 자는 성실해서 반복해서 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 축구도 마찬가지 얘들아. 지금은 뭔가 신체적인 발달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야. 잘하는 애. 열심히 안 해도 뭔가 쟤는 왜 이렇게 맨날 잘하지? 왜 이렇게 쉽게 뭔가를 얻는 것 같지? 근데 얘들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맨날 운동하고 했던 친구들이 결국엔 더 잘하게 되더라고.
그것이 뭐냐? 선생님은 연습과 지속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엔 잘 못하더라도 꾸준히 반복해서 한다면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설명 방식은 유추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O, X. 오, 정답이죠. 왜냐? 뭐랑 선생님이 비교를 했어요. 운동과 공부가 가지고 있는 뭐? 유사성. 반복하니까 안 되던 것도 되더라 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주장을 뭐 어떻게 한 거야? 처음엔 못하더라도 반복해서 한다면 잘하게 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추가 맞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논증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논증 방법은 기납, 연역, 그리고 기납 안에 속해 있는 유추가 있다. 그리고 설득 방법은 머리로 이해시키는 이성적 설득 방법, 논리성. 두 번째는 마음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 세 번째는 사람의 됨됨이 인성에 호소하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거 지금 3가지씩만 이해가 됐어도 여러분 오늘 성공한 겁니다. 잘했어요. 별이 5개.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수고했어요. 주말 잘 보내.